탈 곳이 없나요? 당신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짐이 가득한 차를 보고 어리둥절했는데 운전석에 있던 남편이 집게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나 바보야라고 말했다. 그는 웃는 듯 웃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부처럼 차에 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연비가 나빠지고 휘발유 값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당신은 집안일만 잘하면 더 이상 당신에게 돈을 쓸 가치가 없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직접 탑승하여 오십시오. 부모님 집에서 자전거로 80km 떨어진 곳 온의 강의는 허사였고 남편은 크게 웃으며 차창을 내렸다. 나는 분명 주부다 그래서 금전적인 측면에서 제가 기여하는 바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너무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집안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그것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엄마의 자전거에 올라탔고 남편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나는 일찍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다. 그녀는 남편의 차에 빠르게 추월당했지만 땀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남편이 악마처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고 있다. 하지만 난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오랜만에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바람도 기분 좋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이제 남편이 가짜 부모님 집에서 지옥을 본 것 같고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남편을 만나면 용서해달라고 할 때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면 웃음이 납니다.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했습니다. 영년 우리 아들 요스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자란 것 같아. 거짓 양심은 자녀가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나 요스케에게 교훈을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걱정되는 것은 다이스케와의 관계다. 나는 한동안 다이스케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스케 앞을 제외하고는 다이스케도 요스케 앞에서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엄마, 아빠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요스케가 잠든 후에는 부부 사이의 대화가 거의 없다. 나는 그런 관계가 싫었고 요스케의 학교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웃의 아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 또는 아라고 대답하는 것뿐입니다. 이 상황이 정말 나빠지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이스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일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다이스케가 일하고 있어요.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거의 집에 없어요. 쉬는 날에는 요스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이스케는 나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나에게 차를 배달해 주었다. 외국에서 만든 차인 것 같고 4인승인데도 앞좌석을 접어야 한다. 뒷줄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차입니다. 새 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혼자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사항은 없으므로 사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쇼핑하러 갈 때 왼쪽 운전석을 운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짐에 공간이 별로 없고 나중에 둘째 아이를 낳게 된다면 밤새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 이때 저축과 가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 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까? 왜 나랑 얘기 안 해? 그는 다이스케에게 물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사과하는 대신 보복한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왜 귀하의 허가가 필요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먹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나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누구 덕분에 불편함은 없나 나는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다. 칸파쿠 선배님처럼 그런 대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랬다. 게다가 남편은 내 말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라 새 차를 사용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얘 덕분에 이제 자전거로 쇼핑하러 가야지. 지금은 아직 기온이 낮아서 좋은데 여름에는 열사병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게 다야 글쎄요. 차를 사용하려면 어떻게든 다이스케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다이스케는 언제 이렇게 냉담한 사람이 되었나요?
만났다 그 당시 그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것에 대해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던 중 결혼 전 다니던 회사의 후배인 메구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둘 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메구미 씨와 연락을 한 건 한두 번밖에 안 됐어요. 서로에게 긴급 보고도 있다. 그 와중에 남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메구미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듣는다. 게다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도. 아니다. 후배들과 거리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그것을 끝내곤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메구미가 명쾌하게 대답해줬어요. 아마도 나오코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속일 가능성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왜 지금까지 이 가능성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서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올라 집을 나섰다. 한참을 오다가 다이스케 일행이 뒤에서 나를 지나쳐갔다. 운전석에 앉은 다이스케는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은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시간쯤 지나서 스마트폰으로 다이스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지만 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전화를 무시하고 결국 프로토콜 섹션에 이르렀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시아버지께서 아주 어두운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현재로 이송되었을 때 본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 되었다. 결국 아직 살아계신 시아버지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다이스케가 있었습니다. 나를 내려다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메구미와 부정행위에 칼을 놓고 크게 싸웠던 그날 나는 배운 게 있었다. 즉, 메구미는 다이스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메구미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매칭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했던 점은 꼭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매칭 앱에 따라서는 문제없이 놀이 상대를 찾는 기혼자도 있다. 좋아요. 메구미는 매우 귀찮은 사람이고 부정행위 같은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둘러싸여 있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상대로 다이스케는 자신의 매칭의 프로필에 자신이 싱글이라고 적었습니다. 거짓말을 포스팅했어요. 메구미는 우연히 그와 짝을 이루고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바람피우는 파트너가 된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구차한 변명일 것이자. 그러나 메구미는 말했다. 그렇다면 다이스케가 싱글이라고 선언하는 음성을 녹음하겠습니다. 만약 다이스케와 내가 합의를 했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며칠 후 실제로 메구미가 오디오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오디오는 다이스케와 메구미의 대화의 일부였습니다. 다이스케 씨는 정말 어른이 될 여지가 있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어쩌면 그는 실제로 가족이 있고 결혼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싱글 남자들이 더 고집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쇼가미 슈메이이고 싱글이에요. 이 녹음을 들으면서 다이스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는 이 녹음을 얻기 위해 다이스케와 다시 만났지만 두 사람은 불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이 음성 때문에 메구미를 믿기로 했어요. 직장을 그만둔 후에 다이스케를 만났기 때문에 메구미에게 다이스케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다이스케가 내 남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이 희미해집니다. 게다가 다이스케를 향한 서로의 분노는 확실히 진심이다. 그것이 나와 메구미가 결정을 내린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메구 사실 예전에 다이스케상한테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었거든요. 야, 미안해요. 아직 자기소개를 안 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메구미이고 다이스케 씨와 데이트 중이에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셨습니다. 다이스케는 결혼했어요. 그래서 메구미는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데이트 앱에 자신의 프로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고 오디오 데이터를 들었다. 이때부터 시아버지의 몸에서 혈관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역시 메구미는 조금 겁을 먹었다.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시점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야 했는데 다이스케의 부탁이 예상치 못한 간섭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스케가 차를 타고 나를 지나친 후 나는 즉시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나는 집으로 향했다. 기차에서 다이스케가 나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그의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자, 클랜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를 속인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던 시아버지는 머리에 피가 몰리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다이스케를 삼키고 거기에 도착했다. 그건 그렇고 시아버지는 가라테 베테랑입니다. 비 때문에 다이스케는 약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 번 가라테 강습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처인 줄 알았는데 다이스케의 이런 모습을 보니 확실히 약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스케에게 가라데를 배우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워두세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근처 커피숍에서 디저트를 먹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이스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다이스케 앞에서 불륜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정보를 전파하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나는 독신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했어요.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끔찍합니다. 결혼 생활은 가족을 부양하는 한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오늘이 우리 부부 관계의 마지막이다. 이혼 서류에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의사 수임료와 양육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이스케에게 이렇게 말하자 메구미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다이스케를 내려다보았다. 여과기를 엽니다. 젠장. 당신은 나를 속이는 등 어리석은 일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군요. 타나의 또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의사 비용도 청구하겠습니다. 단지 히코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자기랑 저거랑 똑같네요. 소형차를 빨리 팔고 돈을 준비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보니 쓰레기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축복은 내 동전보다 더 강력하고 나에게 주연이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건 제쳐두고 장인어른께 인사드립니다. 그 때문에 저는 다이스케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오늘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에미야는 다이스케와 바람을 피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앞서 말했듯이 다이스케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다. 그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또 아버지 어머니께서 여러모로 나에게 잘해주셨지만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모두 다이스케의 잘못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는 아까의 환한 얼굴과는 달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나에게 묻습니다. 나오코 씨가 허락하신다면 이제 에미야 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 따시는 다이스케를 만날 수 없을지 궁금해요. 그건 나에게도 문제다. 나의 조부모님은 나에게 친절하셨고 시아버지도 나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이스케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궁금해요. 시아버지는 알겠어. 하고 나는 갑자기 다이스케를 안고 입구로 향했다. 그는 메구미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제야 알았으니 경험자 메구미가 그렇게 말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다이스케가 실제로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메구미에게 갱신 신청서에 적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나는 업데이트북을 방문했다. 어느 정도 수수료가 나올 것 같아서 결혼 초부터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특히 사실 가족여행이나 요스케 수업료의 일부로 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업데이트북은 아마도 흔한 캐릭터일 것이다. 내 설명을 듣고 나면 아마 곧 증거가 나올 것 같으니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며칠 후 우다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다이스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가장 놀라게 했는데 내가 바람 피우고 있던 사람이 나에게 이 업데이트 편지를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메구미였습니다. 나는 둔한 사람인데도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이스케의 바람난 파트너다. 나는 내가 핥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저는 너무 황망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메구미에게 연락해서 바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랬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그곳에서 메구미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그 후 한동안 나는 남편에게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적절한 순간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다. 증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뭉개버리고 바로 이혼 신청을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기타 심각한 문제 등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이혼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아들 요스케가 이 문제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한 달쯤 지나서 아들이 본방학을 갔습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다소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소모. 내 짐은 운전석에 있고 나는 운전석에 있다. 요스케가 조수석에 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모. 무슨 뜻이에요? 왜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차에 타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바보입니까?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요스케와 내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부인 당신은 차에 타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무거워질수록 연비는 나빠지고 휘발유 비용도 높아집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쇼핑을 위해 차를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휘발유는 대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 집인 줄 착각하고 다이스케의 시댁을 습격한다. 나는 그것을 해냈다. 나는 다이스케의 차가 시댁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메구미의 인터폰을 울렸다.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처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잘못 줬어요. 같은 엉뚱한 말을 한 뒤 메구미와 시아버지에게 반격을 가했다. 혹시 다이스케의 아버지이신가요? 가마우지 다이스케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버지, 그가 소리를 지르자 그의 장인이 그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귀여운 손주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은 이 집에 다시는 없을 겁니다. 돌아오지 마세요. 돌아오지 마세요. 죽음의 문턱을 넘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나나 어머니가 죽어도 유산은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시아버지가 이혼을 선언하자 다이스케는 용서해 주세. 라고 말한다. 나는 소리쳤지만 시아버지는 현관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나중에 무사히 다이스케와 이혼했고 나는 부모님 집에서 다이스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스케는 누군가 자신의 불륜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후 회사에서 해고됩니다. 내가 산 차도 그레이스 말대로 의사 진료비를 내기 위해 팔았다. 분명히 그는 남은 대출 금액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이스케가 없어져서 슬펐지만 까라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지금은 푹 빠져 있어요. 나는 다이스케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인연으로 인해 메구미와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경험이 큰 요인일 것이다. 나는 아직도 차를 자주 마신다. 우리 둘 다 다음에는 성실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어느 날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집 전화로 음성 메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이지의 말을 듣고 얼었다. 이야,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가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녀가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너무 신이 나서 시설에 수용될 예정이었다. 내 옆에는 당 소속 시어머니도 같은 말을 듣고 있다. 이상하게도 요시마이가 기억하는 대로 시어머니는 건강하고 다리도 전혀 나쁘지 않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것이 남편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그렇게 여유로운 속도로 메시지를 들으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은 나호코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소개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직도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고 25세 이상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멤버들에게는 항상 일종의 결혼 제안이 찾아온다. 다른 사람은 고객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모임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둘만의 데이트, 조금 지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는 결점이나 나쁜 점은 없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 사람은 나와 같은 나이, 25살이다.
5일 차에는 결혼을 목표로 연애를 시작해보세요. 때가 됐다고 했더니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록 낭만과는 거리가 멀지만 세계의 작은 시골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남편의 평범한 성격에서 아즈치의 느낌이 느껴졌다. 탄턴 박사님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재형이 상당히 합성적이었고 회사가 전폭적으로 협조해줘서 일생에 한 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무대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행복하라고 말해준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이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통적인 주례자인 그녀는 예절에 엄격했고 특히 말에 까다로웠다. 그녀는 항상 일본 옷을 입으며 나는 그녀가 헐렁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를 꺼려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나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엄마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겁이 날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는 보기만큼 무섭지 않고 게다가 나에겐 큰 형도 있어. 그래서 켄스케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게다가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으니 어머님을 잘 모셔주세요. 그녀의 남편에게는 그녀보다 3살 많은 오빠인 켄스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나는 28세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격이 매우 진지한 편이고 어렸을 때 도박과 여자에 대한 중독도 심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요즘은 차분하고 진지하게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큰 아들이에요. 과연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형은 전보다 차분해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돌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엄마는 아직 60대이시지 아직 건강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단둘이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있고 싶다. 나오코는 귀여운 사람이에요. 이해합니다. 저는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떨어져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여 우리 아파트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되었다. 친척이지만 최근 왕조의 행복한 현입니다. 남편의 부모님 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고 결혼했습니다. 그날들을 불편함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기 전까지 잠깐 우리 이사 가는 건가요? 네, 경험했다. 아직은 새엄마가 조금 무서웠지만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한 가지 축복도 받지 못한 나에게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으시면 짐을 싸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사온 첫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현관에서 만나서 우리와 함께 이사하셨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평소에 행성 같은 모습을 입고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당연히 이 말은 남편을 향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눈을 바라보며 똑같은 말을 했다. 그는 반복했다. 그제서야 나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엄격함을 완전히 오해했다. 시어머니는 생활 방식이 성실하신데 그 장점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따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도 정신이 있었다. 나는 집안일을 모두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함께 해보자 시어머니가 흔쾌히 제안해 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는 최고 수준이고 나도 배울 점이 많다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좀 가식적인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유명한 붕어빵 가게에 갔을 때 우리는 마치 10대 소녀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즐겼다. 고마워요. 나오코사,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나에게 그런 말을 하셨다. 그 진심 어린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남편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남편의 형인 켄스케의 존재였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 환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라고 한 건 형이었어요.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여전히 차갑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원한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지만 결론은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너무 화가 난다. 제공된 식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제공하지 마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목욕물 온도가 미지근하면 최대한 크게 소리를 지른다. 한 번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항상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가는 이유는 일종의 의식이다. 시어머니도 기가타의 예리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내 앞에 코보나는 전에 그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하게 키웠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장남이니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얻고 싶었다. 엄마 때문인가요? 그녀는 이미 3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항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반항적인 시기를 보낼 만큼 나이가 들었고 장갑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사과해야 해요. 나도 저런 아들이랑 살아야지. 나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아니요. 엄마와 함께 있어서 기뻐요. 고마워요. 아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시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고마운 마음이 진심일지라도 시어머니의 그 표정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 그의 연약한 표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큰아들의 양육이 걱정되는 줄 알았는데 남편 친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남편은 이제 막 전근을 갔습니다. 비록 이적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일하는 가게의 작은 변화일 뿐이다. 그녀의 남편은 이웃마을의 한 상점에 있는 지역 슈퍼마켓의 대리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다. 남편은 자신이 영구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웃마을이라면 아내로서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이 다음에 이사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왜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가야 하나요? 우리가 옆 동네에 살았다면 현재 아파트에서 출퇴근할 수 있겠죠. 부모님 집이 조금 더 가까웠을 거예요. 또한 나오토가 아파트 임대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지갑에 더 많은 공간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기재 안전하지 않은가?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시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나는 73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시고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오래 살고 싶은 나이였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해졌던 것도 또렷이 기억난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벌써 반년 전이었습니다. 슬픔은 누군가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지만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가라앉습니다. 거미의 사실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49번 자리까지 평소의 소중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강한 여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눈에 띄는 면이 있어서 황제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내 동생도 그렇게 말했지. 결국 우리 엄마는 외로워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이미 결정됐죠. 엄마는 활기차면 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켄스키 씨가 우리를 반대하러 오는 것 아닌가요? 당신과 관계없이 나는 처음부터 낯선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처남인 켄스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차남의 남편이 책임자였고 큰 아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형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적대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비록 우리 사이에 직접적인 이자코는 없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나에게 차가운 시선을 준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내 처남은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말썽꾸러기라는 평판을 받았다고 해도 동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장난꾸러기라는 평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은 직장 생활을 잘하지 못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문제만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남의 감상을 참지 못하는 것 같고
상사와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직장을 그만둔다. 치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비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가 없고 30세가 지나도 계속 임시직으로 일한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이사 오면 처남이 이렇게 멋질 거라곤 상상도 못하겠다. 기노다가 이 이야기는 내 동생이 처음 꺼냈다. 그분은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그 무렵 시어머니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가 걱정돼서 근처 온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제안했다. 그랬다. 나오코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시댁의 집이지만 나오코의 첫 집이다.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피로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형이 뭐라고 말할까? 동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형의 태도는 나오코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지만 남편의 친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같이 온천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일주일 정도 놀러오라고 했는데 역시 오랫동안 집안을 돌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것을 내버려두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남편에게 기껏해야 하룻밤만 묵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짧지만 알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요일에 막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과 처남 모두 일요일에 쉬기로 되어 있어요. 어쩌면 둘 다 어딘가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텅 빈 거실에 들어서자 문득 휴대폰의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알아차렸다. 도난당한 전화번호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집 전화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업전화인가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메시지의 재생 버튼을 누른 후 우리는 지하넷에서 나갔습니다. 도난당한 전화기에 남은 것은 남편의 여동생 미키의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내 휴대폰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벌써 10번이나 전화했어요. 전화로 본 내용에 완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여동생은 다소 소극적인 사람이고 역시 시어머니의 딸이다. 그 평온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결혼식에서도 큰아들 켄스케와 달리 신부로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현재 그녀는 소형차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해 현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둘째를 낳고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야, 너희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 기분이 어떤지 듣고 싶어. 무엇? 또 다른 질문을 한 후 나는 옆에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요양원.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입을 살짝 벌린 채 정책적인 표정을 지은 채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의 다리가 더 안 좋아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 게다가 얼마 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시설에 수용될 예정이라 너무 신이 났어요. 안녕, 형제. 다이스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 일인 것처럼 투덜대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분명 내 스마트폰에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없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피나는 남편 다이스케를 겨냥한 것이었다.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이 함께 뭉쳐서 당신의 어머니를 쫓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이 내 돈을 노리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오코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언급되자 나는 더 이상 오정을 참을 수 없었다. 요양원. 상속 목적,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먼저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먼저 온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미키상, 나오코상. 그리고 내 형제들은 어디에 있나요? 당장 그들과 얘기하고 싶어요. 잠깐. 우리도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어머니가 근처에 있으니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사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 듯 나에게 자동응답기에 대해 물었다. 그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주었다. 일주일 전쯤 남편으로부터 알 수 없는 이메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시어머니를 시설에 가두는 내용이다.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후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어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을 사용하시길 바라서 제 계좌로 돈을 이체해 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시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 완전 헛소리라고 봅니다. 남편은 왜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이메일을 보냈나요? 요시마이는 말을 이었다. 그 후 켄스케 형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어딘가에 숨겨둔 비싸 보이는 기모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시나요? 로지 홈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는데 켄스케 형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스케 씨에게도 전화하셨군요. 그는 전화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언니도 전원을 꺼버렸어요. 야, 엄마는 잘 지내. 그냥 잘라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미키, 정말 기대돼요. 다리도 삐지 않았네요. 오늘도 나오코와 함께 오디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좋은 전화 통화에서 요시마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목소리를 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가려운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쨌든 전화로 문을 열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거기로 갈 테니까 형들한테 전화해. 이제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차로는 1시간 걸리겠죠. 남편 부모님이 좀 살펴보라고 하셔서 하루 정도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엄마들에게는 그게 더 중요해요. 나는 내 형제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요시마이가 말했듯이 이것은 가족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라와 타리가 아들들의 계획에 동요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마이의 방문 사실도 모르고 즉시 남편과 처남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다. 서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 요시예. 왜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요시마가 도착했을 때 남편과 처남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물었다. 다이스케 씨, 요양원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약간의 대화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즉,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나는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게다가 내 여동생도 돈을 많이 냈다.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는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의 말을 가로막은 것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였다. 이치모의 차분한 표정, 그러나 나는 그의 눈 깊은 곳에서 분노의 불꽃이 깜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이스케, 내 생각엔 당신이 곧 회사에서 해고될 것 같아요. 왜 그래? 이웃마을에 가게를 열었다는 것은 큰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 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강등됐다. 오른쪽 사장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도는 남편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회사의 돈을 손에 넣었다. 나오코 씨가 조용히 있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건 아들 입에서 직접 말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돈이 필요해서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 아무래도 다이스케와 켄스케, 그곳에서 처음으로 계모의 시선이 큰아들 켄스케에게로 향했다. 켄스케는 최전선에서 남편의 그늘에 숨어 몸을 작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다이스케 씨.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강등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시나요? 사실 포기한 것 같던 남편이 드디어 우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랬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 한 것은 사실이다. 내 상사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대가로 나는 다른 가게의 관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 중 하나는 급여가 크게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시어머니를 기관에 보내려고 했는지 어머니를 기관에 보내면 집에서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기모노, 가전제품, 집은 아직 튼튼하고 부동산에 보여주시면 많은 돈에 구할 수 있습니다.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하셨나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도박빚이 쌓여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소비자 부채 한도까지 빌렸다. 아게구는 형과 함께 갔어요.
내 동생이 도박을 했어. 그 사람이 발을 씻은 사람이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부를 바라봤다. 내 처남이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을 때 그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큰 소리로 불쑥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놈은 똥덩어리인데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들은 나에게 적은 급여를 받고 초과근무를 하라고 요구한다. 한 방에 큰 산을 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좋아하는 동생까지 끌어들여 큰 빚을 지게 됐다. 지치면 어머니를 기관에 보내고 그동안 집안일을 돌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게 다야 이 형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입을 빨고 있다. 소음, 나는 장남이고 내 집의 절반은 내 거야. 이 집을 팔아도 그건 내 자작이었어.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은 거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슨 계략을 생각하고 있었나요? 너희들은 나를 침대에 누워있거나 멍청한 노인으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머리와 몸이 쑤시네요. 안녕, 나오코 시에네. 맞습니다. 엄마들은 시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돈 때문에 그래서 집을 팔까 생각 중이에요. 차라리 너희들이 그냥 떠나는 게 좋겠다. 무슨 말을 할 건가요? 나오코, 우리는 커플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허락 없이 빚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고 게다가 회사의 자금을 끊으려고까지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부부가 되고 싶지 않다. 즉시 이혼하세요. 나오코, 그렇게 해주세요. 다이스케,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는 많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상사에게 부탁하세요. 이내가 가져다 줄게. 당신의 슈퍼마켓 사장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시어머니의 위협에 남편조차 반박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지친 것 같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켄스케우 당신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습니다. 당신은 내 집에 버릇없기 때문에 영원히 나쁜 놈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보세요. 어머니, 빚이 있는데 다음번에 허락 없이 우리 집 문지방을 넘으시면 조상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 씨와 처남은 모두 함께 대접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 처남은 언제나 왕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둘은 엄청나게 대담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공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마지막에 요시마에의 중얼거림에는 뭔가 밝고 어두운 것이 섞여 있었다. 그랬다. 그 후 남편과 다카야는 마지못해 시어머니 집을 떠났다.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채 시어머니에게 애원했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그들을 늙은이 취급했다. 시어머니도 차가운 어깨가 잘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짐은 계약자에게 버려준다고 했고 그날은 우리 둘이서 짐을 처리해야 했다. 그는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요시마에와 나는 엄호 사격을 가했다. 나는 또한 공식적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처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친어머니를 속였다. 그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덕분에 나한테는 말하지도 않고 빚까지 지게 됐다. 나는 진지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배신하면 나도 남편을 떠나겠다. 나는 그것을 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께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랬다. 놀랐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이 이미 자기 딸과 같다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조금 뻔뻔한 느낌이 들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랬다. 반면 남편과 처남은 여전히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집을 잃었고 처음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를 빌린 것 같았지만 곧 그의 삶은 영원해졌습니다. 내 처남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은 600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졌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른다. 남편은 한동안 원래 슈퍼마켓에서 일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원래 횡령미수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해고됐다. 그 일이 일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와즈 역시 처남의 직업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난하다.